측이 여전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찰 입장 혹시 조금 수용을 하실까요? 뭘 반발하던가요?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는 걸까요?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불통이 나고, 숨겨왔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말끔히. 예,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 그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였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한창인데요. 이거를 북한의 시각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이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영철이 총지휘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업무는요, 경제 교류가 아닙니다. 대남 스파이 공작, 정치 공작이 김영철의 주요 업무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이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김영철에게 보낸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꽉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뭐 여당 의원이시기도 하고 태 의원님이 북한 전문가 하지만 개인적인 주장으로 저는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신중하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정치 공작에 빠져든 것이다. 김영철은 남북 경제 교류자가 아닌 북한의 스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김성태 전 회장 진행이 될 텐데 북한에 그런 100억 가까운 돈을 줬을 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정치 공작에 빠져들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김성태 쌍방울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접촉을 개시하고 돈을 넘겨준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2019년이 남북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북한 김정은 당국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포문을 열 때예요. 그때 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삶은 소대가리 온갖 포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남북 교류와 협력 접촉 차단이 다 막혔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이 경기도 이재명 측과도 접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접촉을 다 땅고 포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아니 경기도 이재명 측과 접촉을 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 대선과 저는 연관시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2019년 그때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보수가 다시 정권을 줄 수 있다. 이건 그때 당시는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때 진보 쪽,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20년 동안은 끄떡없이 정권을 유지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견제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는 더는 안 되겠다. 다른 차후 포스트 문재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는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에 나타난 거고 그 유력한 대권 주자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쪽에 보면 그때 19년 당시로 보면 우리가 자 안희정도 미투 때문에 날았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댓글 사건 때문에 결국은 사법조사에 들어갔고. 직함 다 빼셨는데 안희정 전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그렇죠. 일단 말씀하십시오. 자 안희정 전 지사, 김경수 전 지사고. 그러면 유력한 민주당 대권 주자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로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통상 이런 경우에는 포스트를 예견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를 누구하고 접촉할 것이냐 이런 북한의 저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2019년에 이게 했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때 닫혀 있어야 정상인데 열려 있었고 두 번째는요.
돈을 안 준다고 허통쳤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알려진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진술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허통까지 쳤다. 자,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대로 이건 순전히 뭐 정상적인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지난 시기에도 뭐 경제권 좀 따기 위해서 서에게 돈 거래는 좀 경제인들이 미리 주는 뭐 입장료 정도로 주는 걸 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북한 쪽에서 이거 총지휘한 게 누구냐? 김영철입니다. 예. 김영철이 아태 위원장이거든요. 예. 이재명 측에서 김성태를 통해서 접촉한 것도 결국은 아태 위원회인데 김영철은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화면을 잠깐 준비했는데 그의 과거 메시지 한번 듣고 와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조선 괴뢰군부 호동강들이 우리 평화적인 어선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면서 저지른 무지막지한 깡패 행위, 우리 인원들에게 가한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만행에 대해서는 스쳐 지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괴뢰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조선 괴뢰들의 이러한 정치 군사적 도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 일발이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신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준 게 다름 아닌 북한에선 김영철이란 인사가 나왔기 때문이고 김영철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무슨 뭐 남북 협력 이런 게 아니라 전쟁 좋아하고 혹은 뭐 여러 천안함 포격, 뭐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경기도가 오판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들여다봐야 될 측면이 뭔가면 이게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 공작 차후 대선 이후에 한국 정부를 꽉 쥐기 위한 그 어떤 정치 공작의 일환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집중하고 들여다봐야 되고 어제도 이거 친서를 지금 2019년에 이재명 경기도 전 지사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서를 정말 정정당당하게 보냈다라고 하면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일부에 질의를 넣었는데 만약 이것도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북한에 보냈다면 이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우리 일반 주민도 아니고 지사라는 공인이 예. 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몰래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 예.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태의원님께. 태의원께 100억 정도잖아요. 지금 네. 북한에 보냈다고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뭐 800만 달러.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업적으로는 뭐 100억 정도를 쓰는데 북한이 받아들인 돈으로서 상당히 거액이라면서요. 총 합하면 800만 불이 건넸다는 거잖아요. 800만 불 정도면 북한에서는 상당한 그런 거액의 액수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것이 김성태가 지금 그 회장이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사비로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개인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리수를 도와가지고 뭐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고 그런데 과연 그 돈이 정말 쌍방울 돈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이 조성한 돈일까? 저는 검찰이 이 측면도 좀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이건 태영호 의원의 주장이고 뭐 여러 김영철의 좀 더 공작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당한 거 아니냐. 뭐 평양 뮤지컬 얘기도 나오고 평양공항의 기자회견 얘기 나오니까 이게 아무리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라도 뭔가 경기도가 중간에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았냐.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이가 워싱턴까지 가서 친서를 가지고 갔어요.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 그래서 만났고 결국에는 하노이 노딜은 됐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고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얻은 게 없죠. 그러면 이런 것도 김영철의 공작이겠어요? 이거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통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북한과 대화는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견제하고 북한을 대화로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그에 맞서서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대외 신인도 예. 이것 한국의 북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대화대로 또 국방력 강화를 통한 북한 견제, 핵무기에 대한 핵 억지력 이것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단지 뭐 김영철이 어떤 대화의 상대방이었다. 이건 직제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예. 비난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뭐 김영철 전 회장의 금고직이나 혹은 뭐 이제 이르면 내일 다시 국내로 송환이 되니까 어떤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할지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